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실화라고 주장되지만 그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를 길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젊은 남자 명훈은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쁜 시험 기간이었지만 필사적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 전날 그는 학교 도서관에 남아 끝까지 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도서관은 보통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그는 연구실에 열쇠를 빌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 도서관의 대부분에 불이 꺼지고 명훈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짓누른 고요한 기운 속에서 그는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으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던 와중 이상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칵, 찰칵,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피로감이 몰려오고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그는 잠시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경계심이 생겨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쪽에 있는 작은 창문이 열린 채 흔들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 생각하며 창문을 잠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서서 손을 씻는데 문득 거울 너머로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기운 속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물을 튀기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다시 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고개를 숙인 긴 머리의 남자. 거울 저편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명훈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다시 거울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그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까 잠갔던 복도 끝 창문 쪽에서 낮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명훈은 그 소리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순간 창문 밖에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 소리 중간에 흐트하게 도와줘 라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명훈은 반사적으로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자신도 모르게 복도 끝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달려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그는 공포 속에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사방의 고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숨죽이며 앉아있던 그는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2시 13분. 그제서야 이상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소리가 천장 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긁는 듯한 짐승의 발톱 소리 같았습니다. 명훈은 책상 아래에서 더 깊숙이 숨었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천장 너머에서 들리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훈아, 명훈아. 겁에 질린 명훈은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떨기만 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명훈은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고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선 순간 작고 희끄무리한 그림자가 그의 발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뒷걸음질 치다 넘어진 명훈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그림자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눈과 코, 입이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고개를 들어 명훈을 향해 소리 없는 외침을 전하듯 입을 열었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명훈은 온몸의 힘을 다해 일어나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이 그를 흠뻑 적시고 비명 소리인지 비바람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배경으로 그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명훈은 학교를 휴학하고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그는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끝난 뒤 명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도서관에는 항상 같은 전설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12시가 넘으면 과거 그곳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희생당한 영혼이 나타난다는, 그 영혼은 홀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만나게 된 사람에게 도와줘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우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피로로 인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은 공포를 어떻게든 잊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혼자 어딘가에 있을 때마다 그 어두운 복도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과 물기, 어린 목소리가 다시금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명우는 지금도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하며 그 도서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후로 도서관 연구실은 폐쇄되었고 그 이야기는 전설로만 남아 인터넷 세상에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작성할 공포썰은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입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미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아름답고 울창한 숲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그 숲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곳을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미라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숲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 그들은 깊고 어두운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캠프를 설치하기로 하고 텐트를 치고 간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숲은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동물 소리도 아닌 무언가 기괴한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서 그런 거겠지 라고 대충 넘기며 학생들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들고 그 학생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깊은 숲속 어디에도 그 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뒤쪽에서 무언가가 허겁지겁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진 그들은 마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날이 밝자마자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그의 소지품 일부만이 숲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 중 하나는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으며 그 사진에는 오랜 옛날로 보이는 한 여자가 흐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숲에서는 기묘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슬며시 나타나는 그 여자의 사진은 사라진 학생의 가족들에게 붙여지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가족을 조롱이라도 하듯 사진은 매번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간 학생들 역시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같은 악몽을 꾸었고 밤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둘씩 연락을 끊겨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락을 유지했던 한 학생이 전해온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그 사진 속 여자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이걸 끝내야 해.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사라졌습니다. 미라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을 등반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모두 산을 떠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라진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산의 숲은 여전히 울창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감히 그곳을 가리켜 평화로운 휴양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 사진을 발견한 사람이 심장을 졸이며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흐린 미소는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고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흐린 가을날 저녁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느라 지쳐 있었다. 눈이 피로해져 잠시 쉰다는 생각으로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점점 깊어가는 밤, 그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10층이라 보통 외부 소음을 크게 느낄 수 없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시간은 밤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마무리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다시 책상에 앉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발코니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등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 그는 그 불쾌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 발코니를 향해 다가갔다. 발코니 문을 천천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한동안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가을이 깊어져 차갑고 맑은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의 느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의 발밑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낮았다. 자세히 들어보니 도와줘 라는 말이 들렸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그는 이사 오기 전 듣게 된 소문이 떠올랐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얼마 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발코니 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놀랍게도 발코니 바닥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 소리와 함께 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방문 근처에서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확실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공포에 휩싸인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고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지우는 방 안 곳곳을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소리의 근원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갑자기 문득 발밑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바람이 닫은 창문의 틈으로 불어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 소문에 등장하던 그 여성이 정말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명확하지 않은 두려움에 지우는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동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새벽이 되어간다.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일단 잠을 자보기로 했다. 그가 잠에 들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여성의 이름이 속삭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그는 어렴풋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에 나온 이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그 음성을 기억하려는 순간 주변이 고요해지고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이 단순한 환각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후로 그는 그 발코니 문을 다시 열기가 두려웠고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는 그 사건을 잊어보려 했지만 매년 가을이 되면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곤 했다. 당시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 밤의 공포는 그대로 남아 그의 기억 속에 자리하곤 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이후로 밝은 날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문을 열지 않게 되었다.